네, 7시가 돼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지난 시간에 갑자기 강의 중에 물건을 받는 바람에 좀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할 것들을 좀 제대로 소화를 못하고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네. 파하고 파농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우리가 이제 백합과 작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파 같은 경우는 그 점점이 박히는 이제 벌레가 생기는 것은 이제 총체벌레가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실타래처럼 이렇게 생기는 벌레가 있는데, 이렇게 잎사귀에 이렇게 실이 뭐 굼벵이 기어가듯이 이렇게 하얗게 나 있는 것은 이제 굴파리라고 하는 파리고, 그다음에 또 이제 파잎 전체가 이렇게 말라 들어가면서 넘어지는 것, 이건 이제 굴파리 종류의 병들이 있죠. 그래서 파농사는 농약으로 번복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농약 번복으로 농사를 해요. 가능하면 양자 선생님 지금 도착하셨습니다. 파농사는 그래서 굉장히 직접 지어서 먹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정말 농약으로 번복된 파를 먹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거름 문제예요. 그러니까 고자리파리, 굴파리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벌레들은 미숙퇴비를 쓸 때는 그 미숙퇴비에서 나오는 가스에 유인돼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완숙퇴비를 활용하는 게 좋고요. 근데 이제 파농사를 짓다 보면 이제 중간에 이제 뭐 파잎 끝까지 파랗게, 상점에 가보면 파잎 끝까지 이렇게 파랗게 나오는데, 대표님 멈췄는데요.
변화하게 되어 비디오 시작을 하면은 내 얼굴이 나와. 지난달 말 특별 방역 점검 회의에서 후퇴는 없다고 한지 손들기는 왜 해가지고 손들기 뭐 네. 아유, 죄송합니다. 갑자기 양인자 선생님이 난입을 해가지고 노트북 꽂는다고 하면서 제 코드를 빼버렸어요. 참, 진짜 비밀이 없어. 별... 아, 정말 정신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 이제 오늘의 이제 수업은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파일을 띄워놨었는데 없어졌어요? 제 키노트가 갑자기 여기로 사라져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 네, 찾았네요. 네. 네. 잘 보이시죠? 네, 그 대파 종류 관련해서 팥 끝까지 이렇게 좀 파릇하게 이렇게 키우는 방법, 이걸 말씀드리다가 갑자기 이렇게 10분이 확 가버렸네요. 대파를 보통 이제 그 파 끝까지 깨끗하게 재배하기가 쉽지 않아요. 되게 이제 거름 부족 현상인지 무슨 현상인지 끝부분은 항상 노릇노릇해지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파 전문 재배하는 농가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시길래 파 끝까지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잘 재배하시니까 여쭤봤더니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게 칼슘이래요. 칼슘. 그러니까 이제 옷걸음 줄 때 칼슘 거름을 첨가를 하면 파 끝까지 깔끔하게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자리파리나 총채벌레 그리고 이제 굴파리 이렇게 이제 그런 해충에 대한 피해는 이제 완숙태비를 사용하는 게 가장 좋고, 그리고 파를 재배하면서 파가 깨끗하게 끝까지 이렇게 재배하는 방법은 간간히 칼슘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 농사 질 때 이렇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꼭 이제 유실되는 게 또 칼슘 거름이 많이 딸려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칼슘 액비라든지 아니면 계란 껍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칼슘을 공급하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토종 채소 작물로 국화과 작물이에요. 예, 그 화면이 제가 쓰는 게 이제 매킨토시라서 키노트로 오랜만에 작성해봤는데 가직과, 국화과, 무궁화과 그리고 미나리과 작물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빼면 이제 거의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나머지 군소 작물들에 대해서 하게 될 거고, 작물들에 대한 스토리는 그걸로 이제 마무리를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고추, 가지, 감자, 토마토를
대표하는 이제 가지과 작물이죠. 이것들이. 그래서 이제 이 작물들의 이제 하나하나 이제 기원을 따져보면, 고추는 이제 한자명으로 고초, 그러니까 맵고 맵다. 그런 말을 그대로 이제 딴 말이에요. 고초란 말이. 네. 그래서 이제 워낙은 이제 남아메리카 이제 원산의 한해살이 풀인데, 뭐 열대지방에서는 이게 고추가 15도 이상만 계속 유지되면 나무로도 자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해살이 풀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잘못된 말인 것 같아요. 토마토도 마찬가지로 열대지방에서는 매년 열리는 토마토 나무가 있습니다. 가지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온대지방으로 와서 한해살이 풀로 이제 된 거고, 사실은 이제 원산지 같은 경우는 열대의 기후에서는 고추나무, 토마토 나무가 자라게 됩니다. 대체로 이제 우리나라에는 임진왜란 또는 이제 그 직전인 16세기 말에 일본으로부터 이렇게 도입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임진왜란에 그 일본 애들이 화생방전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가져와서 뿌렸더니 웬걸 자기네들은 매워 죽겠는데 조선 사람들은 팔팔 알더라. 그래서 화생방 공격에 실패한 작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전형학한 유래를 보면 그보다 이전에 들어왔다는 소리도 훨씬 더 유력해요. 임진왜란에 가져온 것보다는 그 이전에 들어왔다. 그리고 이제 속명은 캡시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캡사이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캡사이신을 대표하는 이제 속명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캡토라는 말이 이제 물다, 삼키다 라는 의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고추가 이제 맵고 그래서 계속 물을 목에서 이제 목물을 삼키는 뭐 그런 이제 그런 이유로 이제 이렇게 어원이 되었다고 하고요. 정소는 애넘. 애넘은 이제 A가 두 자인데 A가 두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오타예요. 애넘은 이제 1년생이라는 뜻입니다. 고추는. 그다음에 이제 가지라는 이름은 한자명에서 이제 가자. 이게 한자가 가자인데 그걸 어원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의 중세 국어 발음이 자이지만 고대 국어 발음이 또 자가 아니라 또 지로도 이렇게 불렸기 때문에 가지로 이렇게 기록이 남은 걸로 유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지는 이제 다른 고추, 감자, 토마토가 저기 남아메리카가 열리면서 도입된 작물이라고 한다면, 가지는 인도가 원산이에요. 인도가 원산의 재배식물로 열매를 식용하고 또 줄기와 열매 등도 약용으로 이렇게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삼국시대 또는 이제 그 이전부터 이렇게 재배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속명은 솔라넘. 그래서 이제 태양을 어원으로 한 이제 진정시킨다는 의미의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를 먹으면 약간 진정작용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솔라넘 이라고 하고, 종소명은 멜롱게나, 그러니까 오이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길쭉하니. 그래서 멜롱게나, 오이와 비슷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자라는 이름은 이제 한자명에서 감저가 이제 어원으로 되어 있고요. 이에 대한 옛 발음이 이제 감저가 이후에 감자로 변화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아메리카 원산이고 잎과 줄기, 그다음에 덩이 줄기를 식용을 했고요. 사실 우리는 잎이나 줄기는 안 먹잖아요, 그죠? 근데 남아메리카는 이게 아마 이제 조리법이 또 따로 있나 봐요. 그래서 잎과 줄기도 같이 먹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19세기 초경에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런 중국에서 전래됐기 때문에 감자를 북감자 이렇게 부르고, 요즘도 저기 전라도 저기 신안 가봤더니 감자를 다 북감자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감자를 북감자라고 부르지? 그랬는데 아마 이제 이게 중국을 통해서 중국도 이제 보통 남쪽으로 들어오면 남방초 뭐 이래가지고 남자를 쓰는데, 이건 이제 저쪽 북쪽 완주 쪽으로 통해서 이렇게 들어온 바람에 이제 북자를 붙여서 북감자로 이렇게 불리고요. 그리고 고구마를 남감자로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라도 사투리에서는 감자는 이제 북감자 또는 하지감자라고 그러고 고구마를 그냥 감자라고 부르거든요.
전라도는 아직도 그렇게 부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름의 이제 흔적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명 솔라눔은 이제 가지에서 있던 이름하고 똑같이 태양의 식물이라는 뜻이고요. 종소명은 튜버로섬, 그래서 이제 덩이줄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토마토라는 이름은 영어 토메이토에서 이제 유래한 것으로 멕시코 남부의 원주민이 사용하던 나우아트러라는 언어입니다. 그 언어에서 토마틀이라고 불렸대요. 부풀어 오른 열매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것이 어원이 돼서 스페인어 토마테 거쳐서 영어인 토마토가 되었다고 하고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남미가 열리고 이후에 이제 도입되었으니까 17세기 초반에 이렇게 남만시로 기록을 하고 조선식물혁명집에는 1년감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고추나 토마토가 이렇게 남미로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대개 이제 도입 초기에 정착을 못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고추는 너무 매워서 서양 사람들한테는 매운맛이 아주 익숙하지 않은 맛이에요. 그래서 고추는 아예 안 먹다가 이게 동아시아로 이렇게 전래됐는데 아시아 사람들이 너무 선호하는 거예요. 아시아 사람들이 너무 고추를 좋아해가지고 매운 걸 너무 좋아하니까 저게 뭐지? 그러면서 나중에 그 동양을 통해서 다시 유럽으로 들어간 거예요. 유럽을 통해서 아시아로 들어왔다가 아시아에서 다시 유럽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 중에서는 고추의 원산지가 아시아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고추의 원산지가. 워낙 이제 동양 사람들이 고추를 좋아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토마토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그 도입된 지는 꽤 됐지만 서양에서는 이게 먹는 음식이 아니라 과일이 아니라 관상용으로만 심었대요. 네, 관상용으로만. 이게 빨갛게 열매가 열리니까 얼마나 이뻐요. 그러니까 관상용으로만 심고 먹는 것은 이게 굉장히 깊이 나와요. 이게 빨갛고 그러니까 뭔가 독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 이제 인상을 줬는지 초기 안 먹었대요, 절대. 이게 아주 상스럽지 못한 과일이다 이래가지고 안 먹다가 이제 끝내 이제 그 영양학적인 이제 가치 이게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 먹기 운동을 하는데, 심지어는 이제 미국 그 3대 대통령인가 그 대통령이 그렇게 했대요. 대중들이 보는 앞에서 토마토를 먹는 시식회 행사를 했대요. 봐라, 이렇게 먹어도 안 죽는다, 먹어라. 먹는 것을 이제 장려하기 위한 이제 그런 퍼포먼스까지 해서 드디어 이제 나중에서야 이게 관상용이 아니라 식재료구나라고 하는 인식을 주게 되는 작물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자는 오히려 이제 굉장히 귀중한 대접을 받아서 서양에서는 일찌감치 이제 받아들여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가지과 작물로 아직도 이제 그 재배 작물화 되어 가고 된 것도 있죠. 물론 담배와 같은 것은 일찍 재배 작물화 됐고 까마중이라든지 미치광이풀이라든지 꽈리라든지 땅꽈리, 구기자, 동말풀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야생에 있는 가지과 작물들이에요. 뒤에 이제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뭐 이런 것들도 요즘은 이제 재래 뭐 야생 작물들이 하나의 이제 재배 작물로 전환되고 있는 그런 시기를 이제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 고추는 이제 캡사이신의 함량에 따라서 이렇게 아주 안 매운 고추에서부터 아주 매운 고추까지 이렇게 이제 분류가 서양에서는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캡사이신을 얼마만큼 넣느냐를 얼마만큼 높일 수 있느냐를 가지고 경쟁적인 음식 축제를 열기도 해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그 매운맛의 열광 상태입니다. 고추는 이제 매운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신맛, 단맛, 짠맛 뭐 이런 맛과 달리 통증이에요, 통증. 통감이라 그러죠. 이 통증을 이제 쾌감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그런 이제 묘미를 가지고 있죠. 그 통증이 가시면 고유에 갖고 있는 단맛이 쫙 퍼지면서
그 땀에 열을 확 내면서 스트레스가 해소되게 하는 그런 이제 음식인 거죠. 그리고 이 매운맛이 되게 이제 먹게 되면 후후 내뱉는 이제 숨을 많이 쉬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다이어트 식품으로 굉장히 서양에서는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미국에서 그 오프라 윈프리가 토크쇼 하면서 살이 굉장히 뚱뚱한 흑인 분이었잖아요. 오프라 윈프리가 고추 다이어트를 했다고 해서 아주 유명한 그런 사례가 된 적도 있습니다. 고추는 매운맛은 아주 다이어트 효과가 크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아주 안 매운 고추 이런 것들 중에서는 이제 부르는 이름에 따라서 이제 파프리카가 아마 포르투갈어고요. 그다음에 피망이 프랑스어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고추란 뜻이에요. 고추란 뜻의 포르투갈어가 파프리카고 프랑스어가 피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고추란 뜻이에요. 같은 이제 계열에서 조금씩 이제 이렇게 분류되어서 맵지 않으면서 달고 매운맛은 아주 제거한 그런 형태의 이제 새로운 품종이 육종되어서 나온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지과 작물의 이제 대표 작물이 이제 고추인데 고추나 가지나 그리고 이런 작물들은 대개가 이렇게 꽃이 아래로 향해서 피는 특징이 있어요. 아래로 향한다는 얘기는 누군가 수분을 시켜줄 만한 곤충을 꼬실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다 대부분이 자가 수분하는 그래서 교잡의 가능성들이 굉장히 낮은 것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벌들이 좋아할 만한 꽃가루가 별로 없어요. 꽃가루가 별로 없기 때문에 벌들이 이제 이렇게 날라다 주는 그런 이제 그런 효과가 별로 없어서 뭐 고추가 이제 다양한 고추들끼리 이렇게 심을 때 격리거리를 보통 한 20m 정도로 이렇게 아주 짧게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고추의 씨는 이제 고추의 씨만 봐서는 뭐 다 똑같죠, 그죠? 이게 지금 이름을 써놓긴 했지만 이게 진짜 이게 돼지고추 씨인지 임실재래 고추의 씨인지는 알 수가 없죠.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고추의 모양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칠성초, 그다음에 수비초. 예, 이건 이제 영양군의 아주 대표적인 고추예요. 칠성초하고 수비초. 칠성초는 또 다른 말로 또 뭐 붕어초라고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대화초는 평창군의 대화면에 이렇게 심었던 고추예요. 그래서 강원도 평창군에 가보면 그 면 소재지 입구에 이렇게 그 아치형으로 대화초의 고향 대화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러면 대화초를 굉장히 많이 심나 봐요. 물어보면 농가마다 다 보급종 심고 있고 대화초는 아예 없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하늘초는 이렇게 이제 요즘 많이 나오는 뭐 필리핀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관상용 고추 비슷하게 이제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석보초, 영천 지방에서 유명한 이제 석보초가 있고요. 그다음에 돼지고추, 그다음에 유월초. 유월초는 유월초하고 토종고추 중에서 유월초가 빨리 빨갛게 되고요. 그다음에 금고추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금고추가 빨리 익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한 6월 한 중순, 6월 중순에서 6월 말 이때 이제 빨간 고추가 벌써 나와요. 되게 이제 열리기 시작하고 되게 이제 한 7월부터 이제 그 빨간 고추를 따기 시작하는데 6월부터 이미 이 빨간 고추가 나오는 굉장히 빠른 고추가 6월초하고 금고추 두 종류입니다. 6월초도 이렇게 짧지만 금고추는 잎사귀가 이게 왜 금고추지 할 정도로 약간 잎사귀 모양이 저렇게 진한 초록색이 아니라 약간 금빛을 띠긴 해요. 느낌상의 느낌이에요. 정말 살짝 보면 얘가 진짜 약간 색깔이 다른데 정도 느끼는 그런 금빛을 띠기도 합니다. 칼초는 이제 칼 모양으로 이렇게 닮았다고 하는 고추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괴산한 살림이라든지 이런 데서 가장 좋아하는 이제
고추가 이제 음성재래. 고향 그쪽 음성, 괴란, 괴산 이쪽 지역에서 이제 많이 심었던 고추라고 해서, 그리고 이제 고춧가루도 잘 나고 고춧가루 맛도 괜찮아서 음성재래를 좀 많이 선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추 같은 경우는 재배할 때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이것도 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뿌리가 깊게 내리게 이렇게 심어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모종 상태로 이렇게 심게 되면 모종상에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합니다.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면 당연히 이제 그 청근성으로서는 질병이라든지 이런 게 약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이 고추가 왜 매운맛을 냈냐 그러면 다른 이제 병해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물질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고추를 먹고 씨앗을 퍼뜨리던 애들은 새였어요. 새. 새는 고추를 먹어도 통각이 없어요. 새는. 고추 씨를 여러분이 한번 닭한테 한번 줘보세요. 닭 잘 먹어요. 우리는 매워서 죽겠는데 닭들은 잘 먹거든요. 왜냐하면 닭들은 통각이 없기 때문에. 새들은 통각이 없어요. 그래서 새들한테 먹혀서 멀리 퍼뜨려주는 그런 이제 씨앗 전파 수단을 이용했던 거죠. 아무튼 이제 이런 이제 매운맛이 병해충이라든지 이런 것에 견디고 그러기 위해서는 뿌리가 깊게 내려야 되는데 우리가 모종으로 심기 때문에 이제 그러지 못한다는 것. 올해 이제 오늘 들어오셨던데 우리 그 홍천에서 홍순덕 선생님이 그 씨앗으로 직파하는 농사를 지었대요. 그랬더니 뿌리도 깊게 내리고 병도 굉장히 덜하더라. 이걸로 강원도 토종 모임에서 발표한 적도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 병해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막는 방법을 좀 짰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그 저기 필리핀이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이 아열대 지방 같은 경우는 이 가지과 작물에 대한 가지과 작물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 비슷한 바이러스가 와 있대요. 그래서 지금 거기는 완전히 비상이에요. 가지과 작물에 대한 비상령이 떨어졌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온난화가 되면 온난화라든지 또는 시설 재배 농가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이 바이러스가 거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버금갈 정도로 전파력이 강하고 또 그다음에 치사율도 높다고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는 이제 내병성도 강한 토종 고추에다가 토양의 힘을 제대로 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농사법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발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추 중에서 가장 이제 우려하는 병이 이제 탄저병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탄저병 같은 경우는 이게 빗방울이 튀겨지는 그런 것에 의해서 옮아오기 때문에 대개가 이제 밑에다가 이제 물방울이 흙이 묻은 물방울이 위로 튀지 않게 이렇게 멀칭하는 것들을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탄저가 굉장히 많이 올 수가 있고요. 화면이 너무 작은가요? 이거 어떻게 할지 저도 키노트를 어떤가요? 크게 나오나요? 아니 이제 두 개로 나오면 안 되는데. 두 개로 나와요 거기도? 하나가 없어. 어떻게 하지? 이거하고 이거 교대가 돼야 되는데. 안 되면 그냥 해요. 예. 죄송합니다. 화면을 이게 제가 조작을 하는 법 잘 몰라서. 그래서 이제 탄저라든지 그런 어떤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들을 좀 하는 게 이제 고추 재배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지과 작물입니다. 가지과 작물들 같은 경우도 이게 꽃을 보면 아래로 향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가지과 작물들 같은 경우는 되게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흰색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얼룩덜룩한 무늬라든지 초록색 무늬라든지 그리고 아주 땅딸막한 그런 사이즈의 가지라든지 아주 다양한 가지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유독 그 저렇게 쇳불처럼 생긴 가지를 선호하는 바람에 가지가 워낙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가지는 저렇게 자색의 쇳불가지 형태의 가지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쇳불가지니 옥지기 가지, 그다음에 수원가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보면 다 저렇게 자색의 길다란 가지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양 요리에 보면 가지 요리가 이제 굉장히 다양하죠. 그리고 이제 모양도 굉장히 다양하고 맛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좀 우리나라 사람들의 선호도가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감자예요. 감자라는 작물하고는 이제 가장 인연이 있는 게 아일랜드의 감자 대기근이라고 하는 것이죠. 보시면 이제 아일랜드의 인구가 80만 명이 굶어 죽고 200만 명이 미국으로 이민 간 아주 인류사의 가장 큰 비극을 낳았던 게 이 아일랜드 감자 대기근이에요. 역으로 이제 케네디 대통령의 할아버지가 이때 이제 이민을 가가지고 대통령이 된 그런 사건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영국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그 영국의 이제 수탈을 피하기 위해서 당시 이제 남미에서 도입한 다양한 이제 감자를 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국 식민지 지배자들이 제국주의자들이 보기에는 땅 속에 있는 것은 좀 안 좋은 거, 천한 거 이렇게 여겨지고 땅 위에 열린 것만 이제 수탈을 해가거든요. 그래서 아일랜드의 주식이 됐어요, 감자가. 그런데 이제 여기도 이제 주식이다 보니까 수확량이 많은 품종으로 이제 이렇게 통일이 된 거예요. 점점 이제 다양한 감자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 삭제하고 나중에는 수확량 많은 한 종류만 살아남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 종이 특별하게 이제 이 내한성이 약한 그런 품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3년 연속 냉해가 오면서 이 감자 역병이 왔죠. 그러면서 이제 이 인류사의 가장 커다란 비극이 이제 빚어진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 감자 대기근으로 인해서 농약이 개발이 되게 돼요. 아일랜드 감자 대기근으로. 식물병리학이라는 학문이 탄생하게 된 계기도 이 감자 대기근에 의한 것. 농약이 어디서 왔냐? 아일랜드 감자 대기근을 겪으면서 역병을 어떻게 하면 퇴치하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학자들이 연구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또 우리가 농약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을 하게 계기가 된 거예요. 우리 이제 토종 감자들을 보면 여기 보면 이제 돼지 감자에서부터 그다음에 다양한 이제 뭐 묵밭 두지 감자, 그다음에 뭐 올 감자 이렇게 이제 다양한 감자들이 있어요. 울릉도 홍정 감자도 있고 강화도 분홍 감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감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감자를 먹는 게 이제 굉장히 단순하죠. 쪄먹거나 아니면 이제 분말을 내서 녹말가루를 만들어서 이제 요리를 하는 그런 방식인데 멕시코라든지 이제 페루 같은 데 가보면 이걸 이제 얼린 감자를 만들어요. 얼린 감자. 얼린 감자를 보면 이제 아이들이 감자를 얼린 다음에 밟아요. 납작하게 밟아가지고 나중에 그걸로 또 요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녹말 만드는 거하고 전혀 다른 방법으로 얼린 감자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잎이라든지 고추 잎은 먹지만 감자 잎은 안 먹잖아요. 그죠? 감자 잎이라든지 이런 것도 줄기도
따로 이렇게 거기서 나오는 이제 독소가 있잖아요. 솔라닌이라고 하는 그런 독소를 제거하는 요리법을 개발을 해서 그걸로 이제 요리를 하는 다양한 것들을 이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지역마다 뭐 고무신 감자, 뭐 납작 감자, 자갈 감자, 뭐 아주 다양한 이제 감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초기에 이제 일본어를 통해서 도입된 것들도 있고 다양한 이제 이렇게 감자가 있는데 대신에 이제 씨앗이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영양체로 이제 되어왔기 때문에 그 형질들이 많이 이제 유지된 형태고, 그리고 이제 일부는 이게 좀 변형이 이루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울릉도 홍감자 같은 경우를 강원도에서 이제 계속 심었던 분들을 보면 울릉도 홍감자하고 좀 달라요. 울릉도 홍감자를 가져와서 심었다고 하는데 강원도 홍감자하고 울릉도 홍감자는 좀 다르거든요. 그런 걸 보면 또 이제 그 토양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또 적응하는 그런 품종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이름이 또 이제 바뀌겠죠. 그래서 감자를 우리 사목장님이 다행히 다양한 감자들을 또 어디서 공수를 해오셔서 내년에는 좀 씨감자를 많이 불려서 토종 감자들을 많이 심는 그런 좀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 토마토 꽃도 아래로 향해서 피죠. 토마토 씨앗을 여러분들이 이제 받는 것을 한번 받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이렇게 보면 하얀 솜털이 앉아 있는 그런 이제 씨앗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받아야 정확하게 씨앗을 받아준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이게 늦게 도입되다 보니까 뭐 1년감이니 뭐 그런 식으로 남만신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불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토종 토마토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랫동안 이제 심어왔다고 하면 이제 저희가 수집해서 했던 게 이제 그나마 뭐 괴산 찰토마토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강화토마토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제 옥발 토마토 같은 경우도 제가 봤더니 서양 품종 중에 하나인 품종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환경에 이제 적응한 그런 이제 토종 토마토를 좀 찾아 나가는 것도 굉장히 우리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마토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큰 토마토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체리 토마토라고 해서 방울토마토. 방울토마토를 외국에서는 이제 체리 토마토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되게 이제 토마토 소비 방식이 생과를 먹잖아요. 근데 이제 그에 반해서 이태리라든지 뭐 스페인이라든지 이런 고향에서는 되게 토마토를 요리용으로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토마토가 과즙이 많은 그런 이제 품종들이 많아요. 근데 서양에서는 요리를 주로 하기 때문에 과즙보다는 과육이 많은 품종들을 주로 심게 됩니다. 이제 제가 이제 이름을 따로 붙이는 게 고칼 토마토라든지 뭐 이런 토마토들은 되게 이제 과육형 토마토예요. 그러니까 과즙을 보면 과즙이 정말 적어요. 씨앗도 그만큼 적어요. 과육이 싸고 있는 게 씨앗이다 보니까. 그런 이제 과육이 많은 종류들은 되게 이제 살짝 데쳐서 껍질을 벗겨낸 다음에 뭐 따로 이렇게 요리를 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되게 이제 그 MSG, MSG라고 하죠. 그 뭐라 그러죠? 그걸 보고 감칠맛을 내기 위한 육수를 낼 때 되게 이제 그 다시마라든지 아니면 뭐 전갱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육수를 내잖아요. 멸치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육수를 내는데, 서양은 이 토마토를 가지고 육수를 내요. 똑같은 맛이 나요. 토마토로 똑같이 그 감칠맛이 가장 많은 그 MSG가 가장 많은 화학적 MSG 말고 그런 게 가장 많은 과일의 하나가 이 토마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토마토로 한번 육수를 내보는 것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토마토 종류마다의 다양한 육수의 맛을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가지과의 기타 작물들이에요.
까마중이 있고요. 예, 까마중 씨앗을 보면 뭐 가지씨나 뭐 토마토씨나 비슷하게 생겼죠. 예. 그죠? 예, 까마중. 예. 우리 사목장님이 밭에서 보면 까마중을 엄청 좋아합니다. 예. 몸 생각 엄청 하시는 분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미치광이풀 꽃 예쁘죠? 이 가지하고 비슷한 잎이에요. 저도 이제 검색하다가 이렇게 발견했는데 얘는 열매가 따로 열리지 않고 이렇게 열매 안에 씨앗이 이렇게 터져 있는 상태로 이렇게 바로 씨앗을 퍼뜨리는 그런 풀입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것은 이제 독초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가지과의 독초들은 주로 어디에다 썼냐 그러면 그 마취, 그러니까 수술을 하거나 뭐 이럴 때 미치광이풀 같은 경우는 이제 독소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상처 부위를 그걸로 이제 막 문지른 다음에 그쪽에 이제 통증이 좀 가시는 마취 작용이 생기면 그때 이제 수술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수술 용도로 썼다고 합니다. 근데 뒤에 이제 또 나오는 동말풀도 용도가 그거였다고 해요. 아니 넘어가 버렸네. 그다음에 이제 꽈리, 꽈리는 이제 굉장히 관상용으로 예쁘죠. 이렇게 빨갛게 열매가 열리고 그다음에 열매가 이렇게 그물망처럼 싹 이렇게 벗겨지면서 그 안에 있는 빨간 열매가 이렇게 보이는 식으로. 그래서 굉장히 그 어디 가보면 이제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이제 뭐 인테리어 소품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게 이 꽈리입니다. 근데 이제 어른들이 꽈리의 먹는 용도를 물어보면 되게 이제 감기 예방이라고 해요. 이제 꽈리 저것을 이제 달여서 먹으면 감기가 이제 떨어지고 감기 걸릴 만한 추운 날씨에도 몸을 따뜻하게 해줘서 감기 안 걸리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걸어놓으면 예쁘기도 하고 나중에 또 비상약으로도 쓸 수 있고 그렇게 이제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땅꽈리. 네. 우리 이제 뭐 고구마 밭이나 뭐 이렇게 오랫동안 심었던 밭 같은 데 가보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이제 땅꽈리죠. 그죠? 네. 근데 요즘은 이게 정말 재밌어요. 옛날에는 진짜 그 고구마 밭에 들어가가지고 이거 따먹고 그러는 게 굉장히 재미였었는데 아까 빨간 꽈리, 그냥 일반 꽈리는 이 열매가 그냥 항상 매달려 있어요. 빨갛게 익을 때까지도. 근데 땅꽈리는 익으면 땅으로 떨어져요. 이 보재기 안에 이제 이 밑에 있는 열매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주워 먹어야 되는 그런 게 이제 이 땅꽈리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게 그 중국을 통해서 또 굉장히 뭐 무슨 골든베리? 골든베리라는 이름으로 또 이게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는 토착으로 이렇게 잡초로 있는데 골든베리라는 이름으로 이걸 또 상품화하는 농가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어요. 네. 맛도 좋고 또 이제 이게 이제 먹으면 이제 아까 꽈리와 마찬가지로 감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잡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담배, 담배도 가지과입니다. 근데 이파리가 꽃이 가지과 치고는 꽃이 다 위로 피고 있죠, 그죠? 위로 피고 있고요. 이 담배 씨앗은 이 열매가 열리면 이 열매 안에서 정말 그 먼지처럼 나오는 게 담배 씨앗입니다. 이 담배는 이제 이것도 조선 이제 중기 때 이것도 이제 남미 쪽을 통해서 이제 도입되었으니까 그 조선 중기 후기 때 이제 도입돼서 전국적인 선풍을 일으켰대요. 그러니까 뭐 애들이나 어른이나 뭐 여자나 남자나 다 담배를 꼬라물고 있는 그 풍경을 묘사한 그 글이 있어요. 이옥 선생이 쓴 이제 백운필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거기에 이제 연경이라고, 이분도 이제 워낙 꼴초였나 봐요. 연경이라는 편이 있는데 거기 보면 그 풍속을 얘기하고 있어. 어린이나 애나 다 길거리마다 뻐끔뻐끔 담배 피고 있다고. 근데 이제 재미난 얘기는 다른 나라는 위아래 없이 그냥 맞담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윗사람 있는 데서는 담배를 못 피게 하죠. 예. 그 유래가 거기에 나와요. 예. 그 정승하고 임금님하고 같이 맞담배를 피웠대요. 맞담배 피고 있는데 정승이 잘못해가지고 담배째를 잘못 털어가지고 용포를 태울 뻔했답니다. 임금님 옷을 태울 뻔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임금님이 이제부터 윗사람이 있을 때는 아랫사람은 담배 피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담배 예절이 생긴 이유가 임금님 용포를 태울 뻔한 사건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기자, 구기자도 가질 겁니다. 그것도 비슷하게 생겼죠. 예. 보면 이제 고추하고 비슷하게 생겼으면서 또 이파리는 또 이게 그 가지 이파리 좀 비슷하면서 대신에 이제 이 구기자는 1년생이 아니죠, 그죠? 이건 단연생이에요. 온대지방에 정해서 아주 단연생으로 피는 작물입니다. 이게 이제 목본이 아니라 목본 중에서도 이제 관목류죠. 작은 나무 형태인데 청원이라든지 청원군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그걸 이제 특화시켜 가지고 아주 다양한 구기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한약재 이름으로 쓰이기 때문에 한약재로 굉장히 좋은 특화 상품이 되고 있죠. 그다음에 동말풀, 뭐 흰 동말풀, 동말풀, 뭐 천사의 나팔, 뭐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불리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미치광이풀하고 똑같이 마취 작용을 하는 그런 종류예요. 그래서 이제 잎이나 줄기 또는 이제 씨앗을 가지고 마취시키고 이걸로 이제 수술을 한다든지 이럴 때 썼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사실은 토종이 아니라 외래종이죠. 이것도 이제 그 우리나라가 열리면서 이제 도입된 그런 외래 작물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외래 침입종이다. 왜냐하면 이제 먹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이제 부르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농가에 가보면 대개가 이제 관상종 예쁘니까 한두 폭씩 이렇게 심어서 키우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워낙 추우면 얘는 또 그 추운데 약하기 때문에 죽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안에 들여놨다가 꺼내놨다가 이런 식으로 키우기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상추입니다. 상추 종류로 넘어가 볼게요. 국화과 작물이에요. 이게 글씨가 나오니까 더구나 답답하실 것 같은데 화면이 작아서 잠깐 쉬면서 화면 조절 좀 한번 제가 해볼게요. 잠깐 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월요일, 화요일 논산 씨앗 수집을 했고요. 어제 가서 오늘까지 1박 2일 포항에서 수집하다가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온라인 수업이 같이 겹쳐져 있어서 아주 바쁘게 왔습니다. 이틀 동안 그 한계면을 했고요. 포항에서는 25 좀 했죠. 25가지 이제 했는데 거기는 한 마을에서 지금도 그 아주까리를 한 집 걸러 한 집에서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그 열매를 기름을 짜서 약으로 계속 복용하고 있었어요. 다들.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아주까리는 거의 다 그냥 나면은 그냥 자라는 거고 일부러 심지는 않는데 그 지역에서는 계속 그것을 심어서 약으로 복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맨드라미 있잖아요. 그 맨드라미를 달구벼슬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신선했고, 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런 농작물들 키우시면서 참 이름을 재미나게 붙이는 것을 보고 또 한번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 언어적으로 무척 많이 발달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안 되나요? 대표님이 저거 좀 만지는 사이에 우리 인사 좀 한번 할까요? 현혜인 선생님 계셔요? 들어오셨던데. 현혜인 선생님. 다들 들어오셨는데 부르면 답이 없으셔서 좀. 이판트 선생님 계신가요? 방금 전에 슬라이드 하나로 했었어요? 전에 했었는데 왜 안 되지? 선생님 나왔는데. 네.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혜인입니다. 지금 사진, 김치만 먹다가. 모습도 좀 보여주시면 저 감사하겠습니다. 모습 안 보여요? 지금 비디오 네. 켰는데. 비디오 켰는데. 네네네. 됐어요. 아니요, 안녕하세요. 보여요. 네. 네. 예쁜 겨자색 티에 입으시고. 네. 예, 어쨌든 저는 수원 씨앗도서관에서 벌써 15년부터니까 벌써 7년이 되어 가네요. 네. 오래되셨다. 그러네요. 그래서 어쨌든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어쨌든 박영재 대표랑 하고 이제 어쨌든 저희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토종 씨앗 지키시는데 작물 재배에만 힘쓴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좀 맛을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어쨌든 저는 토종 작물로 그런 요리. 요리 그런 걸로 좀 그래서 맛의 다양성 이런 거에 좀 힘쓰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내년부터는 저희 이번에 회원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수원 씨앗도서관도. 네. 예, 그래서 우선 수원 씨앗도서관은 땅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땅을 좀 구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쨌든 자체적으로 씨앗 학교도 좀 열고 그래서 거기 좀 수확물을 갖고 좀 요리도 같이 해보는 그런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좋은 계획이네요. 여기에 있지만 저희 이번에 투표했거든요. 예, 문정옥 선생님이 운영위원장 되셨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전국 씨앗도서관에도 어쨌든 회의에 참석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박영재 대표와는 전혀 연결이 안 돼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 문정옥 선생님을 이제 내부 운영을 해서 원래는 저희가 그 공동 대표를 하려고 그랬는데 문정옥 선생님께서 고사를 하셔서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했고요. 그다음에 총무로는 또 박혜경 선생님에서 이번에 했고요. 그 대표로는 여전히 박영재 대표님과 문희만 저희 수원시앗도서관에서는 그리고 저는 사무국장이지만 저도 이제 외부 활동으로 문희만 어쨌든 내부는 이제 진짜 안살림은 저희 문종옥 선생님과 박희경 선생님께서 꾸려가실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수원 활동 많이 하시는 거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화면이 커지죠. 이제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아서. 네. 이제 상추 쑥갓
그리고 홍화, 해바라기, 그다음에 이제 각종 산나물 종류가 들어가 있는 이제 국화과 작물들입니다. 보시면 이제 상추라는 이름은 이제 날로 먹는 채소라는 생채에서 이제 유래했다고 하고요. 유럽과 서아시아 이제 원산 지역으로 우리나라에는 고려시대 이전에 이렇게 도입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부루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부루가 어떤 이름에서 유래했는지는 아직 밝혀져 있지는 않아요. 이제 이옥이 쓴 이제 백운필이라는 책에는 불로라고 써 있어요. 불로. 그래서 이게 불로라는 이름이 부루로 부르게 된 건지, 아니면 부루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이두문자로 옮기면서 불로가 된 건지, 그 선후 관계를 알 수 없으니까 사실은 애초에 이제 그 이름의 유래는 아직도 미궁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토종씨앗 수집하다 보면 부루라고 하는 상추가 있는데 그건 대개가 배추 상추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배추 상추. 그러니까 우리가 잎사귀가 배추 잎을 닮은 청상추죠. 그걸 되게 이제 부루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중국 수나라에서는 이걸 또 이제 천금채라고 불렀는데 상추의 종잣값이 굉장히 비쌌대요. 그래서 천금채라고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속명은 이제 락토카라는 말은 우리 락토신 뭐 이런 게 이제 젖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유빛 하얀 색깔 즙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락토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정소명인 사티바는 이제 재배종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종소명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사티바 재배종 굉장히 많이 익숙하죠. 그다음에 이제 쑥갓은 이제 옛 이름이 쑥과 갓을 닮았다는 뜻에서 이제 유래해서 이렇게 쑥갓이라고 불렀고요. 지중해 이제 원산이 채소인데 세계 각지에서 오랫동안 재배해 왔어요. 그래서 조선 초기 문헌에 이제 이름이 보이는 것에 비춰봤을 때는 고려 시대 이전에도 이렇게 심었던 것이다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속면 크리산덤은 황금꽃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쑥과 꽃을 보면 황금색이죠, 그죠? 황금색의 꽃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뜻이고요. 종소명은 코로나리움. 코로는 이제 되게 우리 코로나 할 때 익숙하죠, 그죠? 태양빛의 꽃뿌리죠, 그죠? 태양 모양의 꽃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홍화 또는 이제 잎꽃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잎꽃이란 말이 그 사람들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잎꽃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런 설은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잎과 총포의 날카로운 톱니가 이렇게 발달해서 이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우리 치아처럼 날카로운 이빨이 있어서 이게 잎꽃이라고 불렀다고 하고요. 옛날부터 이제 약재로도 썼고요. 뼈 관절 뭐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꼭 홍화로 이렇게 약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붉은색을 내는 염료로 이렇게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시집 가면 연지곤지 찍고 이렇게 시집을 가는데, 근데 연지곤지를 찍었던 게 이 홍화의 염료로 했던 겁니다. 원래 이제 원산지는 이집트 원산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평양교회 낙랑고분에 가보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염색된 천이 출토된 적이 있대요. 근데 이걸 봤더니 이게 이제 홍화 염료가 들어있던 것을 봤던 거죠.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심었던 그런 작물이 아닌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속명은 카산머스, 그래서 아라비아어로 이제 코아텀이라고 해서 염색한다는 의미. 그러니까 옛날부터 아주 염색에 활용을 많이 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종소명은 팅토리오스. 이것도 라틴어로 염료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바라기도 이제 국화과에 속하는데 이름이 유래는 쉽죠. 해를 바라보는 꽃이라는 뜻에서 유래했고요. 이건 이제 아메리카 원산의 이제 한해살이 풀로
우리나라에도 임진왜란 이후나 이전 이쯤에 이제 전래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속명은 헬리안더스 그리스어로 해꽃이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종소명 에너스는 이제 1년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국화과에 속하는 게 국화도 있죠, 물론. 감국이니 뭐 객국이니 뭐 이런 다양한 국화 종류가 있고, 쑥이 있고, 그다음에 민들레라든지, 그다음에 곽꽃 또 이제 국화과고요. 그다음에 뭐 취나물이라든지 각종 산나물도 이 국화과에 속하는 작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 국화과 작물들을 볼 텐데요. 먼저 왜 이렇게 이상하게 넘어가지? 네, 상추입니다. 상추. 상추는 이제 이렇게 위로 향해서 피는 그런 꽃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벌레들에 의해서 곤충에 의해서 이렇게 수분이 이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이 워낙 많죠. 그죠? 워낙 많은 꽃들을 피우는 바람에 타가 수분임에도 불구하고 교잡의 가능성들이 굉장히 낮은 축에 속하는 게 이 상추입니다. 이건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타가 수분 작물이면 대개가 이제 교잡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야 되는데 굉장히 낮은 게 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상추의 종자를 보면 뭐 치마상추, 부루, 적색상추, 재래상추, 적축면상추, 꽃상추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추는 우리 고추라든지 배추라든지 무라든지 이런 작물하고 달리 경제 작물이 아니죠. 그죠? 대표적인 경제 작물이 이제 고추가 될 거고, 돈 받고 올 수 있는, 농사 지어서 팔 수 있는 그런 작물들이 아니기 때문에 상추는 비교적 그 육묘상에서 나오는 씨앗들도 되게 이제 토종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어서 씨앗 받아서 다시 심으면 똑같은 형질이 나오는 걸 봐서는 각자 원예상에서 종묘회사에서 선발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F1 종자를 만든다든지 이런 작업을 하지 않고 바로 출시하는 작물에 속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되게 상추 종자를 심어보면 초기에 이제 심었던 게 이제 하얀 씨앗을 심었는데 나중에 채종을 해보면 갈색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회색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교잡이 됐나? 근데 또 심어보면 그 형질 그대로예요. 그래서 씨앗이 좀 심어가면서 씨앗 색깔이 좀 바뀌는 희한한 현상이 있어요. 저도 좀 한번 원예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여쭤본다 하면서 못 여쭤봤는데,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심어서 심으면 또 똑같은 형질로 다시 그 상추가 나오기 때문에. 이 상추 관련해서 이제 상추 쌈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뭐 고려시대 때 이전부터 이렇게 상추를 심었다고는 하는데, 이 상추가 굉장히 대중화된 계기는 88 올림픽이었다고 해요. 육식 문화가 우리나라에 자리하면서 드디어 이제 이렇게 상추가 대중화된 그런 거라고 해요. 옛날에는 농가에서 그냥 조금씩 뜯어 먹고 그렇게 이제 재배했던 반면에 상품으로서는 취급을 안 받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88 올림픽 되면서 이제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도 이렇게 이만큼 산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육식 문화가 굉장히 확산되는 계기가 돼요. 그 과정에서 이 상추가 굉장히 그 금싸라기, 금추가 되는 그런 이제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상추는 이제 되게 이렇게 이제 색상 모습을 보면서 흑적 치마상추, 적치마상추, 청치마상추, 선청 청치마상추 이런 식으로 치맛자락을 닮았다고 하나요? 예. 그런 이제 치마상추 계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산에서 유명한 이제 맥고지 상추. 예. 논산시 이번에 상월면만 수집을 했는데 한번 맥꽃 마을 좀 한번 가보세요. 네. 예. 연무 신화리 맥꽃 마을이라고 하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이쪽에서 이제 맥고지 상추를 동네 분들이 육종을 했어요. 어떤 김영갑 씨라고 하시는 분이 이걸 이제 아주 그 기발한 거라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제 여러 상추 중에서 하나 이게 나왔는데, 그걸 이제 이걸 뭐야
굉장히 오랫동안 상추잎을 수확할 수가 있고 맛도 좋고 그래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자를 다른 마을에 이렇게 퍼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이제 막 엠바고 비슷하게 이렇게 카르텔을 맺었는데 나중에는 막 동네에 막 상추를 뽑아가는 종자도까지 생기고 난리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메꼬지 상추는 제가 이제 상추를 전문으로 하는 농가들한테 가서도 이 메꼬지 상추가 있다 그러니까 놀래더라고요. 메꼬지 상추가 있으면 지금 심는 상추 안 심고 메꼬지 상추만 심겠다라고 하는 농가들도 있어요. 네. 뭐 매출이 상추 매출만 뭐 1억 넘게 하시는 그런 분인데도 메꼬지 상추가 있다면 자기는 메꼬지 상추만 심겠다. 저희가 이제 상추만 가지고 또 맛 테이스팅 워크숍을 해봤을 때 사실은 이제 배추 상추가 1등을 했거든요. 메꼬지 상추가 2등을 했는데 아무튼 맛이라든지 그 식감이라든지 아주 우수한 상추에 속합니다. 다음은 이제 쑥갓이에요. 쑥갓의 역사를 보면 굉장히 오래전에 심었던 데 반해서 굉장히 상추는 이게 종 분화가 굉장히 많지 않아요. 네. 그래서 되게 이제 소엽종, 중엽종, 대엽종 뭐 이렇게 나뉩니다. 쑥갓은. 그러니까 잎사귀가 폭이 여기 나오는 쑥갓은 중엽종 정도에 속해요. 네. 저것보다 이제 잎이 더 가늘면 이제 소엽종, 그다음에 넓으면 대엽종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쑥갓은 이제 위에 있는 이제 꽃들이 보면 대개가 이제 하얀색하고 저 그 노란색이 구분이 명확하게 되는 것들은 이제 대엽종 중에 속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대개 이제 토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소엽종하고 중엽종을 얘기합니다. 근데 소엽종하고 중엽종은 대개 이제 저희 바깥에 흰색에서부터 가운데에 노란색까지의 색깔의 변화가 그라디에이션 형태로 이렇게 변하거나 아니면 아예 노란색이거나 뭐 이런 형태들이 이제 가장 오래된 이제 토종에 속하고 대엽종은 이제 근래에 이제 이렇게 육종에서 도입된 걸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확대한 그 쑥갓의 씨앗인데요. 쑥갓 씨를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올려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홍화입니다. 홍화. 되게 여기는 지금 이 사진에 있는 홍화는 가시홍화처럼 안 보이죠? 가시홍화가 있고 그냥 일반 육종돼서 나온 홍화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시홍화가 옛날부터 심던 그 토종으로 이렇게 간주되고 있고요. 이 홍화 씨앗들은 이제 갈아서 이렇게 뼈가 부러지거나 이렇게 관절이 안 좋은 사람들한테 약재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해바라기입니다. 누가 해바라기 심어놨는데 거기다가 꽃수를 따내고 사람 인상, 사람 얼굴을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이 해바라기는 국화과 중에서 이게 하나하나 이게 미세하게 있는 꽃들이 다 하나하나가 모여서 꽃인 거예요. 이게 전체가 꽃이 아니라 이게 하나하나 총상화라고 하나요? 총상화가 아니라 이게 뭐라 그러더라?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하나하나가 낱낱이 꽃이고요. 이 전체의 꽃잎은 이 낱낱의 꽃들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유인용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마다 다 수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꽃을 따버리면 지금 현재 씨앗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씨앗이 빈탕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꽃수를 오랫동안 놔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대개가 이 변두리하고 그다음에 이 가운데 변두리하고 가운데의 차이가 가운데 쪽이 좀 그 미숙종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변두리 쪽이 꽉 찬 그런 숙성된 종자들이 많거든요. 근데 변두리는 수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게 그 해바라기가 원활하게 이게 전체가 다 알곡이 꽉 찬 그런 씨앗을 받기가 쉽지 않은 작물에 속합니다. 해바라기 씨앗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바라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100g당 영양이
굉장히 다양해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 해바라기만 주로 심는 그 대평원이 있을 정도로 해바라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해바라기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한 용도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나라에 속합니다. 옛날 제가 어렸을 때 고전 영화 중에 하나 해바라기만 주제로 했던 그런 영화도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우엉도 이제 국화과에 속하는 이제 작물입니다. 우엉은 이제 이파리 모양이 하트 모양이에요. 그래서 되게 최근에 근래에 도입된 우엉들은 이렇게 이제 우엉 뿌리를 활용하는 그런 이제 종자가 들어왔고요. 토종 우엉은 잎 우엉입니다. 그러니까 이 잎사귀를 뒤집어 보면 하얘요. 잎사귀 토종 우엉이나 일반 이 뿌리 우엉이나 똑같은데 이 우엉 잎이 독이 없기 때문에 이걸로 되게 이제 수리치떡 할 때 떡을 주로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떡우엉이에요. 떡을 해 먹는 우엉. 그러니까 수리치떡도 보면 이파리가 뒤집어 보면 하얗거든요. 그러니까 수리치로만은 부족하니까 거기다 수리치하고 이 우엉하고 같이 합쳐서 떡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어린 잎들은 쌈을 싸 먹어도 될 정도로 아주 부드러운 독이 없는 그런 종류에 속합니다. 우엉은 이제 이렇게 엉겅퀴처럼 이렇게 바늘이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암술 꽃술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씨앗 체종하기가 그래서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게 달라붙어서 계속 따라다닙니다. 씨앗은 이제 이렇게 이제 우방자라고 해서 피부 질환이라든지 감기, 강심작용, 혈당 강화에 효과가 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것도 우엉 씨앗만으로도 이게 이제 한약재로 쓰이고요. 그다음에 이 뿌리라든지 잎이라든지 이것들은 20년 절개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보면 뭐 완전히 그냥 만병통치약이죠. 밑에 있는 효과를 보면. 그다음에 이제 쑥 종류를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동네마다 돌아다니면 동네마다의 약쑥이 따로 있어요. 우리 강화도 가보면 이제 싸주아리, 사자발쑥 뭐 이런 것들이 있듯이 쑥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 당군 신화에 그 쑥하고 마늘 먹었다고 그러는데 어떤 쑥을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약쑥으로 다양한 우리 조상들의 이제 건강을 지키는 그런 약쑥으로서의 역할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작물 이름만 나와 있는 이제 그 도감책을 한번 봤는데 와, 쑥 종류만 한 30여 가지가 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 보면 이제 위에 참쑥, 맑은 대쑥, 일반 쑥, 그다음에 넓은 잎, 외잎쑥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자발쑥이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쑥들이 있었어요. 한번 나중에 쑥만 가지고도 한번 이렇게 나열을 한번 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쑥도 아무튼 국화과에 속하는 작물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민들레, 뭐 토종 민들레하고 일반 서양 민들레의 차이는 아시죠? 그죠? 이렇게 꽃 밑에를 싸고 있는 꽃받침이 이렇게 위로 향해서 둘러싸고 있으면 이제 토종이고 이게 발라당 까져 있으면 이제 서양 민들레에 속합니다. 색상으로 이제 아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이 중간체의 색깔도 있어요. 흰색과 노란색의 약간 아이보리빛의 민들레도 있거든요. 그 민들레는 사실은 이렇게 까져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싸고 있는 것도 있어서 이 차이로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분류법입니다. 곽꽃은 이제 우리 대표적인 올해도 핀 곽꽃이죠. 그다음에 이제 쓴바귀하고 고들빼기 이 차이를 이제 어느 게 쓴바귀고 어느 게 고들빼기인지를 구분하는 것도 한번 올려봤습니다. 쓴바귀는 꽃술이 이렇게 안에가 까만 거고 이파리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죠. 근데 고들빼기는 이파리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안에 꽃술이 까맣지 않죠. 꽃 색깔하고 똑같은 색을 가지고 있는 게 고들빼기입니다. 그리고 고들빼기는 잎이 결각이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하는 톱니처럼 이렇게 결각이 있는 게 이제
고들빼기 잎이라고 한다면 쓴바귀 잎은 약간 좀 밋밋하죠. 예, 밋밋한 게 이제 쓴바귀 잎입니다. 그러면 이제 들판에 가다 보면 이제 고들빼기하고 쓴바귀가 같이 피어 있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얘는 이제 고들빼기, 얘는 쓴바귀 이렇게 이제 구분하실 수 있는 눈이 생길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물 종류도 엄청나게 국화과가 많아요. 어수리나물, 곰치나물, 참치나물, 곤드레나물, 누리떼나물, 우산나물, 그다음에 뭐 머위까지도 국화과에 속하는 작물이에요. 그래서 산나물 종류들은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산나물 종류들은 아직도 이제 작물화가 그렇게 근 50년 정도 되면서 이렇게 작물화가 시도되고 있는 거예요. 50년 정도밖에 안 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는 이걸 밭에다 심는 사람을 못 봤어요. 다 대바구니 끼고 가가지고 도라지 캐고 더덕 캐고 곰치나물 뜯어오고 이랬지, 이걸 밭에 심는 사람은 미친놈이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걸 심는 게, 밭에 심는 게 굉장히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죠. 근 50년이 아니라 근 한 30년 사이에 벌어진 일. 그러다 보니까 이 작물들의 이제 번식은 야생의 환경에 맞춘 그런 파종법을 하게 되죠. 그래서 봄에 파종할 때는 이제 씨앗을 얼렸다가 다시 이제 해동시켜서 파종해야 발화를 합니다. 야생과 꼭 닮아가게 이렇게 파종을 하려면 가을에 파종을 해야 돼요. 가을에 씨앗을 뿌려서 파종을 해놓으면 얼었다 풀렸다 하면서 얘네들이 이제 겨울을 났다고 생각하고 발화를 촉진하게 돼요. 이제 그걸 비슷하게 하려면 봄에는 얼렸다가 이렇게 파종하는 방식으로 번식을 해야 재배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궁화과 작물이에요. 무궁화과 작물은 목화, 아욱, 닥풀, 접시꽃, 그 외에 이제 어적이라든지 부용화, 무궁화, 수박풀, 오크라, 금화규, 당아욱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먼저 이제 목화는 이제 한자명에서 나무꽃이라는 뜻이죠, 그죠? 이게 원산지에서는 이게 한 해살이가 아니라 여러 해살이래요. 그러니까 목화꽃이 폈다 졌다 폈다 졌다 이게 계속 여러 해살이 뿌리기 때문에 대개는 이제 이게 목본성이다 이렇게 해서 나무 목자가 이렇게 들어갔고요. 되게 이제 문익점이 이제 목화씨를 가져온 것이 굉장히 북뚜껑에 목화씨 넣어온 게 굉장히 회자됐는데, 그게 이제 아마 그 조선 시대 때 태조실록에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이전에도 이게 직물 이런 지포에 대한 무명을 짠 것에 대한 어떤 기록이라든지 흔적이 있어서 실제 도입된 시기는 훨씬 더 오래전으로 추정이 되고 하나의 좀 스토리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속명은 이제 고시피움이고요. 열매가 이제 부풀어서 오르는 모습을 이제 종기가 이렇게 생기는 거, 상처에 종기 생기는 거 있죠. 그런 모습에 비유해서 이제 이 고시피움이라고 이렇게 유래가 됐고요. 종소명은 아르보레움, 이렇게 나무라는 의미랍니다. 그래서 이제 목화고요. 그다음에 아욱은 만주어의 아부하라는 말에서 전래돼서 토착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아욱이 됐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고려 시대에 이미 이제 그 이름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그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전래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속명인 말바는 이제 그리스어 말라코스로 부드럽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종소명 이제 버티실라이타는 돌려나는 이라는 뜻으로 잎겨드랑이에서 계속 새순이 이렇게 돋는 것, 이게 이제 꽃이 돌려나는 듯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붙였다고 합니다. 닥풀은 이제 뿌리와 열매에 이제 점액이 많아서 보통 이제 당나무로 한지를 만들 때 이 식물의 뿌리를 이제 첨가제로 사용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닥풀이 이제 당나무하고 궁합이 맞는 거라고 해서 이제 붙여졌다는 설도 있고요. 한지가 딱 붙는다 이렇게 해서 딱풀이라고 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문헌에는 이제 닭풀을 해바라기로 이렇게 기록한 옛 문헌도 있다고 해요. 일부. 아마 이제 닭풀 꽃이 해바라기처럼 피지는 않는데 아무튼 네, 그렇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속명인 아벨모슈커스는 이제 사향의 원천이라는 뜻으로 열매에서 이제 향이 나는 것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열매를 먹어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리고 정소명은 마니헛이라고 해서 브라질 토속명, 이 닭풀에 대한 브라질 토속명이 마니헛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접시꽃이라는 이름은 꽃잎이 옆으로 큰 꽃의 모습을 이제 접시에 비유해서 유래했고요. 통일 신라 시대 때 이제 문헌에 나오는 것으로 봐서 옛날부터 심었고 이거 어렸을 때는 어린잎 이제 먹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뿌리라든지 이런 것들 전체를 약재로 이렇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속명 알시아는 이제 라틴어로 접시꽃을 의미하고요. 정소명인 이제 로제아는 이제 장밋빛, 접시꽃이 장밋빛을 띠고 있는 것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한번 이제 하나하나 어저기, 부영화, 무궁화풀, 수박풀, 오코라, 금화교, 당화옥에 이르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게 30분까지 해야 돼서 괜찮겠죠? 제가 우리 사무장님이 사태를 책임지고 무궁화과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게 이제 목화입니다. 목화는 꽃이 3번 핀다고 하죠. 3번 핀다고 하는 이유가 처음 꽃이 폈을 때는 이렇게 아이보리빛으로 꽃이 피고요. 꽃이 질 때쯤 되면 이렇게 아주 예쁜 분홍빛으로 바뀝니다. 이게 2번째 꽃이죠, 이게. 그리고 이제 다래가 달리고 다래가 벌어지면서 이렇게 하얀 꽃이 목화솜이 열리면 이제 3번째 꽃이 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화는 3번 꽃이 핀다 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어렸을 때는 이 푸딩딩한 이 다래를 먹었던 기억이 나요. 이게 약간 시큼하면서 달큰한 맛이 나거든요. 옛날에는 이제 어렸을 때는 군것질거리가 없으니까 이거 먹다가 할머니들한테 엄청 혼났던 적이 있습니다. 네. 이걸 먹어버리면 솜을 쏘갈 수가 없으니까요. 이 솜은 이제 솜에는 기름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사실은. 네. 솜이 이게 솜을 모아서 그래서 솜하고 이 씨앗하고 같이 짜서 나오는 게 이제 면실류라고 해서 되게 이제 기계에 녹이 슬지 않게 하거나 이럴 때 많이 활용하는 기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공업용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기름이죠. 그래서 이 목화씨에도 그 면실 기름이 많아요. 그래서 목화를 발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씨앗 외투를 싸고 있는 기름을 없애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되게 이제 퐁퐁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이제 반나절 정도 담궈 놓으면 기름기가 이제 싹 제거됩니다. 아니면 이제 오줌에다가 해놔도 돼. 오줌에다 담가놨다가 한 반나절 정도 담가놓으면 기름기가 벗겨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물이 들어가도 안에서 이제 투과돼서 이렇게 싹이 돋아날 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 이 면실류 기름 짜고 나서 나온 게 이제 면실박, 그러니까 이제 유박이죠, 유박. 그런 게 이제 가축 사료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근래는 이제 이렇게 가축 사료 중에 이게 껍질을 이게 기름 짜고 남은 찌꺼기가 아닌 그냥 목화씨가 들어있는 경우가 생겨서 축사 주변에 가끔 이렇게 대부분이 다 GMO 목화거든요. 그런 목화꽃이 많이 피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거 축사 근처에 있으면 이건 무조건 GMO 목화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뽑아서 버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GMO 목화가 퍼지면 굉장히 이제 다른 토종 목화도 굉장히 오염될 가능성이 많아서 저희가 이제 그런 수집을 하면서 이제 그런 목화들을 발견하면 그런 이제 안내도 해드리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우개 꽃이에요. 아우꽃이 워낙 작은데 이렇게 접사로 촬영하니까 굉장히 예쁘죠. 네.
무궁화꽃 비슷하기도 하고 접시꽃 비슷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종 아욱은 이렇게 이제 잎사귀 사이사이로 이렇게 결각이 굉장히 있는 게 굉장히 특징이고요. 그래서 이제 되게 이것도 치마 모양이다 해서 치마 아욱이란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조선 아욱이란 말도 붙이고 치마 아욱이라는 얘기도 붙여요. 그다음에 이제 아욱의 씨앗은 이렇게 이제 꽃이 피고 나면 꼭 또아리 틀듯이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이제 그 엽전꾸러미를 볼 수 있는데 그 또아리를 하나하나 분해하면 이렇게 자그마한 씨앗들이 연결되어 있는 또아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도 한약재죠. 이 아욱의 종자도 한약재로 옛날에는 쌀의 무게하고 이 아욱 씨앗의 무게를 같이 쳤대요. 같은 무게에 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환산이 됐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귀한 한약재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금화규, 닭풀, 오크라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비슷하게 생긴 꽃인데 씨앗도 비슷하고 도대체 이걸 어느 게 금화규고 어느 게 닭풀인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그 현혜인 선생님은 보면 안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섞어서 일부러 심어봤거든요. 도저히 모르겠어요. 일단은 금화규가 이 이파리가 좀 더 넓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닭풀이 좀 이파리가 좀 가늘다라고 얘기를 해요. 결각이 있는 잎이. 근데 꽃 모양도 비슷하고요. 근데 이제 오크라는 좀 쉽죠. 오크라는 꽃이 좀 위로 향해 피는 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오크라는 이제 그 초절임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고기 먹을 때 이제 같이 먹는 거라든지 샐러드라든지 이런 형태로 먹는 그런 거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효과를 보면 식물성 콜라겐의 대명사가 이제 금화규고요. 근데 닭풀도 마찬가지로 콜라겐이 있죠요. 그러니까 풀로 썼죠. 오크라도 마찬가지로 먹으면 아주 끈적끈적한 콜라겐이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화규는 장수초로 불리고요. 닭풀은 이뇨작용하고 해독작용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오크라는 섬유질의 대명사고 비타민, 항산화 성분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 먹을 때 되게 이제 오크라 초절임을 한 것을 같이 곁들이거나 아니면 샐러드로 이렇게 먹으면 아주 좋다고 합니다. 아직 그 동남아에서는 이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직 저도 몇 번 먹어봤는데 아직은 우리 식성에는 아직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게 비교 영상들은 좀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접시꽃, 예, 도종환 시인의 접시꽃 당신이 생각나는 꽃이죠. 이것도 어린 잎이 나올 때는 이건 단연생이에요. 접시꽃을 한번 심어놓으면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제 어린 잎이 나왔을 때 잎은 먹기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접시꽃 씨앗들을 보면 아욱 씨앗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또아리 틀어져 있는데 그걸 낱낱이 쪼개면 이제 아욱 씨앗 낱낱을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이제 무궁화과 작물들인데요. 어저기, 이건 이제 야생화돼 가지고 예전에는 이게 이제 주로 이 섬유질을 뽑아내서 막근을 만드는데 이렇게 썼다 그래요. 녹근 같은 걸 만들 때 이 섬유 작물이었는데 되게 이제 그물을 짜거나 그럴 때 굉장히 중요한 그 식물이었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야생화돼서 가끔 가다 보면 이제 뭐 여기저기에 이 어저기가 자라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용화도 사실은 무궁화꽃하고 비슷하죠. 예. 아까 닭풀 뭐 이런 꽃들하고도 비슷하고 옆에 있는 무궁화하고 아주 비슷하죠. 그다음에 수박풀. 이건 이제 수박풀인 이유가 꽃은 수박꽃하고 다르지만 이파리에 있는 이 결각이 수박잎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이제 수박풀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아욱, 예, 대표적으로 아주 예쁜 이제 아욱인데 당이 붙은 이유는 이제 당나라에서 들어왔어요. 근데 아욱꽃의 한 10배, 한 20배 정도는 꽃이 크고 예쁘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관상용으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느 작년인가 그때 홍성농업기술센터 갔더니 기술센터 바로 입구에다가 당아욱으로 엄청나게 화려하게 이렇게 심어놨더라고요.
굉장히 예쁜 거고요. 이건 뭐 당 아욱이니까 어린 잎은 이것도 먹어도 됩니다. 예. 다음 시간에 미나리과와 관련된 것들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질문 해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과부터. 지난 화요일 제주도 서귀포 향토 오일장에 다녀왔어요. 오일장에서도 아주까리 기름을 짜서 파는 방앗간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먹는 가지과 작물이 다른 것들보다 독성이 좀 더 강한 게 맞나요? 우리가 먹는 가지과 작물이 서양 것하고 비슷해요. 이게 약간 좀 알키한 맛이 나죠. 처음에 먹을 때 약간. 그게 이제 독성으로 느껴지는데 그게 이제 뭐 독성 있는 정도는 아니죠. 목화 재배 시 농약을 아주 많이 사용한다는데 목화도 농약 없이 재배하기 힘들다고 봐야 하나요? 뭐 농약 없이 재배해도 되는데 이제 농약을 아주 많이 하는 이유는 목화 솜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두 포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대단지로 심어야 되니까 결국은 거기에 오는 이제 잎을 먹는 벌레들이 굉장히 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약을 하게 되는 거죠. 예, 해바라기 두상화서라고 하신 거 예, 감사하고요. 예. 해바라기는 GMO가 없나요? 해바라기는 GMO가 있죠. 예. 해바라기 그 CU 이것 때문에 GMO가 있습니다. 무궁화과라고 하기보다는 아홉과라고 아홉과라고도 많이 하죠. 마지막 9곳은 당 아욱이에요. 당화 아욱이 아니고요. 당 아욱이고요. 지금 금패 양각초라고 토종고추로 취급되는데 맞는지요? 군고추와는 다른 것인가요? 금패황 양각초는 이름에서 보듯이 그 중국 품종입니다. 네. 그 시드림에서 이제 그 고추 육종하는 분한테서 얻어왔었는데요. 그때 이제 금패황 양각초가 이제 육종하는데 재료로 많이 쓰인다고 그래서 가져왔던 거니까 이건 토종고추는 아니고요. 중국 품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중 해바라기를 GMO로 보면 될까요? 네, 그렇죠. 네, GMO라고 봐야죠. 근데 이제 산지를 한번 보세요. 산지를 보면 러시아는 GMO를 하면 사형에 처하거든요. 그만큼 강해요. 그래서 러시아산이면 이건 믿어도 돼요. 근데 이제 캐나다산이거나 미국산이거나 이런 이제 그 출처를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즈벡 같은 경우는 GMO가 없어요. 우즈벡에. 자, 오늘 또 전상 관계로 이렇게 또 쇼를 해서 죄송하고요. 네. 목화 중에서 초록 목화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일부 이렇게 심고 있는 종자인데요. 그건 에얼룸 시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 토종 목화예요. 네, 초록 목화.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예상보다 좀 늦게 끝나게 해드려서 죄송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각 토종 작물에 대한 도감과 설명들을 이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대표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재미있으시죠? 조금 시간이 오버돼서 죄송스럽지만 네, 대표님 뒤끝이 어디까지인지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죄송했습니다. PDF로 해서 자료 올려드릴 테니까요. 또 따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